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1월 마지막 주이자 2월 첫 번째 주였습니다. 1월 하락분이 거의 다 만회가 되었던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요. 특히나 PBR이 낮은 종목들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배당주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좌 잔고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금리는 동결되었는데요. 지난 7월 달에 5.5%로 인상하고 나서 9월부터 4번 연속 금리는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가 중요했죠. 지난 12월에는 할아버지가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지탄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월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우니까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따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구글이 약간 애매하게 나왔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는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빅테크는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했지만 빅테크의 실적이 다시 멱살을 잡고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이슈를 볼 텐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PBR이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종목은 PBR 1 미만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PBR이 1배 미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고배당주들은 PBR이 대부분 1배 미만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PBR 1배 미만 종목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프로그램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는 PBR 1 미만 종목들은 주주 환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발표하라는 압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PB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PBR은 시가총액에다가 순자산을 나눈 비율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주로 자본금하고 잉여금을 합쳐서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들은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적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PBR 1 미만 종목들은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청산금액이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 종목들이 이번 주에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매도를 했던 하나금융지주가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주 동안 주가가 37% 올라갔으니까 이게 은행주 차트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10년 동안 은행주를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겪어보는 것 같고요. PBR도 이제는 테마가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PBR 이슈 때문에 코스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무려 일주일 동안에 종합지수가 5% 상승하면서 다시 2600을 회복했습니다. 1월에 나왔던 하락분을 일주일 만에 만회를 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PBR이 낮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코스피로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나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래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면 박탈감이 심하게 들었던 한 주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계좌를 볼 텐데 이번 주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현대차 UB 200주 중에 160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가에 올 때마다 40주씩 매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11만 7천원, 두 번째는 12만 1천원, 세 번째는 12만 7천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13만원에 네 번째 매도를 하면서 총 160주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0주 이제 남겨놓았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를 대부분 매도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종목들 물을 조금씩 타주었는데 JR글로벌리츠, 맥쿼리 인프라 그리고 SK텔레콤을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월배당 종목을 하나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에 상장했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종목을 이번 주에 400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지난 월배당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제가 설 연휴 기간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10개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알만한 종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종목에 커버드 콜을 40% 적용해서 연 10% 정도 분배율을 목표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7%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JPQ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다른 월배당 종목과 다르게 매달 15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러므로 분배금이 매달 중순에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하튼 자세한 거는 설 연휴 기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원래 ISA 계좌에서는 현대차 UB가 저의 주력 종목이었지만 160주를 떠나보내고 이제 40주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23%나 나왔는데요. 이런 수익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2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서 260주인데요. 이웃 사촌인 KT는 PBR이 낮다고 요즘에 날아가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엉덩이가 무겁죠. 상대적으로 흐름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츠 두 종목도 저번 주보다는 흐름이 약간 좋아진 것 같고요. 맥쿼리 인프라도 이번 주에 100주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이제 거의 저의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뭐 여전히 선방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새롭게 데려온 타이거 미국 탑10은 지금 저의 평단가가 1,3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몇 종목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현대차 UB입니다. 이번 주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대부분 정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13만 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40주는 13만 5천 원 넘어간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매도할 생각이고요. 배당락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배당락이 크게 나온다면 다시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를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100주를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현대차를 매도하면서 자금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100주를 추가로 담았습니다. 맥쿼리 지난 12월 배당 기준일 주가가 12,580원이었는데요. 이제 105만 더 올라간다면 배당락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12월에 배당금은 390원이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배당금은 알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 실적을 확인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주당 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주당 순이익 중심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2023년에 782원이었고 2022년도는 779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주당 순이익이 3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맥쿼리가 작년 여름에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만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은 또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실적에 큰 문제가 없이 회사는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팔아서 배가 많이 아팠던 하나금융지주 이번 주 실적과 배당금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배당금은 1,600원입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이니까요.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2월 26일 월요일에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호재가 나왔는데요.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사주는 2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니까요. 아마도 소각은 8월에 매수가 끝나면 3분기 내에 소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소각되는 주식수는 600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계좌 볼 텐데요. 뭐 이번 주도 변화는 없습니다. JPI와 JPQ를 각각 절반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할 생각인데 두 종목 중에 그나마 JPI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두 계좌 모두 JPI를 추가로 매수할 생각인데요. 여하튼 다음 주에는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에 SK텔레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IR 자료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테니까요. SK텔레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